안녕하십니까. 현재 태풍 바비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태풍 바비가 얼마나 왔고 그리고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로 갈지, 게다가 좀 다른 이야기지만 태풍 경로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풍 바비는 중심기압 980헥토파스칼로 어제보다는 조금 더 강해진 중간 강도의 중형급 태풍입니다. 어제만 해도 990 몇 헥토파스칼이었는데요. 지금은 980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풍 반경은 270km로 어제보다 30km 정도 더 늘어났고,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29m/s입니다. 이동 속도는 현재 시속 9km로 아주 느리게 북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동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이 매우 느리다는 것은 그만큼 태풍을 끌어줄 만한 지향류하고 제트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태풍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이 바로 미국이고요. 검은색 선이 바로 우리나라, 빨간색 선은 일본입니다. 우선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일본이 좀 갈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태풍 바비가 북상하다가 북한 내륙을 관통한다고 보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륙 서해상을 따라서 쭉 북상하다가 신의주 동쪽으로 상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내륙 관통이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대륙 서해상으로 쭉 올라가다가 북한을 아주 조금 스쳐서 곧장 중국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진로를 스케일 다운 하자면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태풍 바비가 서해안과 거의 붙어서 이동하다가 이거 북한 옹진반도 남쪽에 상륙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하고 충남 서해안, 전남 서해안 일대에서는 태풍 바비의 오른쪽, 즉 위험 반원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태풍 바비가 올 때 우리나라 날씨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경로가 가장 나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태풍 자체가 다른 나라 가지 않고 곧장 한반도로 오게 될 경우에는 이곳에서 빠르게 세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비는 거의 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비가 더 오게 되면은 산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게 되면은 다른 경로에 비해서 강수량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대신에 강풍에 대한 피해는 좀 심해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우려되지만, 그나마 장마철 동안 많은 비를 겪어본 바로는 그래도 비가 가장 적게 오는 경로가 가장 낫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풍 중심부는 매우 강한 비하고 바람이 불겠지만, 아까 봤듯이 태풍 자체는 매우 좁아서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면은 정작 내륙 지역에서는 비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고 바람에 대한 대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동풍이 불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안정해져서 비구름이 거의 다 사라지고 바람만 강하게 불 것이고요. 대신에 인천은 서울보다 바람이 훨씬 더 강하게 불고 비는 서울보다 조금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에 이거 부산하고 지리산 일대에서는 바람은 좀 덜 불겠지만 남풍류가 곧장 불어오기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대려 이곳 남해안 지역에서만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바비 영향을 들게 된다면은 수도권하고 충남 서해안,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강풍에 대한 대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비에 대한 대비는 그닥 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대신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지만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는 부산, 거제, 지리산 등과 같은 남해안 지역에서만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태풍이 오기 전까지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태풍 자체가 올라오게 된다면은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기류를 유도하기 때문에 태풍이 북쪽에서는 이렇게 동풍기류가 유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풍이 불게 되면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날씨가 서늘해지지만, 반면에 서울이 있는 수도권 지역, 즉 영서 지역에서는 편향상으로 인한 폭염이 발생합니다. 그 태풍이 오기 전까지, 즉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때 아니게 날씨가 굉장히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좋고 맑았지만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폭염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냥 더운 게 아니라 태풍 자체가 워낙 무덥고 습한 공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적도 기란의 영향을 받아서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덥고 습한 공기가 지배함에 따라 온도도 높고 습도도 매우 높아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름철, 그냥 한여름철의 폭염 수준으로 굉장히 더울 것으로 보여서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는 태풍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아침에 제가 가져온 위성 영상인데요. 출처는 기상청 날씨 누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태풍의 눈이 없어지고 지금 CDO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턴은 바로
강한 대류역, 즉 강한 비구름이 태풍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다는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람은 아까 초속 29m/s였지만 이 태풍 중심부에서는 매우 강한 비가 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태풍 자체가 워낙 범위가 좁다 보니까 이게 자체가 부상한다 해도 곧장 한라산에 의한 편해상과 맞닥뜨려서 제주도 남부, 즉 서귀포하고 미세로운 부근에서는 10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수 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도 해야겠지만, 이 제주도를 넘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비를 몽땅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빠르게 비구름 자체도 약화되고 낮은 수온으로 인해서 태풍 자체가 약화될 것으로 보여서 그나마 기존의 한반도 내륙 관통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경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바로 수중 영상인데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바로 실황 분석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구름대가 바로 상층 제트가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풍이 북상하고, 즉 태풍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구름대를 남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이 태풍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북쪽인 상층 제트를 현재 끌어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태풍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지상류를 맞닥뜨리고 있고 위에서 태풍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앞으로 한반도 근처로 오게 되면은 여기 상층 제트와 만나게 되면서 태풍 자체가 빠르게 이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의 영향 시간 자체가 매우 적어져서 바람은 좀 강하게 불겠지만 대신에 바람이 부는 시간대는 적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변수는 바로 여기 있는 또 다른 저기압인데요. 지금 이 저기압이 이렇게 부상이 될 경우 예전에 솔릭하고 시마론처럼 되지 않을까 싶이 우려돼서 내일까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의 경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해수원 자료인데요. 여기는 검수선은 바로 28도 경계선입니다. 여기 있는 이 색깔은 바로 28도이고 빨간색은 30도가 넘어가는 구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제주도까지는 수온이 매우 높지만 서해로 들어오게 되면은 26도, 24도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이 여기까지는 굉장히 강하게 발달하겠지만 제주로 지나게 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상층에 있는 제트가 남하하게 되면은 태풍은 이렇게 동풍 유도하는데 상층에는 강한 태풍이 불다 보니까 남북 간의 바람 차이가 매우 커져서 태풍 자체가 빠르게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주 다행으로 태풍이 서편화가 되니까 겉보기에는 서울이 매우 위험해 보여도 저번에 있었던 남부지방 관통이라든지 혹은 태풍 부사처럼 우리나라 반대로 관통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낮은 경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태풍의 강도를 보여주는 CI 지수입니다. 저 당초 태풍의 CI 지수가 오늘만 해도 한 5.5까지 갈 줄 알았는데요. 태풍의 발달이 다소 지연되면서 지금도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자체가 지금 느리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한치를 덜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오늘 고수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쭉 발달을 할 수 있어 보이지만 기존의 7.0에서 6.5 사이보다는 좀 덜 떨어진 5에서 4.5 사이에서 놀 것으로 보여서 조금 다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GFS 영상인데 출처는 GFS 눌 스쿨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CI 지수는 출처가 CIMSS라는 점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게 자체가 팀 바비인데요. 바비가 구성할 때 잘 보시면 중심부가 굉장히 좁습니다. 서울이 여기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그냥 바람만 강하게 불 뿐이지 비구름대가 여기 있다 하면은 서울은 비가 거의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서산하고 목포 일대에서만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비는 거의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한 비하고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서산, 목포, 제주 서귀포하고 미서울은 부근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남풍이 아주 잘 부르기 때문에 부산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은 덜하지만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냥 제가 참고로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 있는 검은색 굵은 선, 즉 5820이라 써있는 선이 바로 상층 Z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 태풍이 부상하면서 이 검은색 선이 태풍을 빠르게 끌어올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태풍과 상층 Z가 맞았다는 얘기인데, 수요일부터 이동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태풍 바비에 대한 3차 브리핑이었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시간으로 태풍 경로가 바뀔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총 시나리오는 4개입니다. 뭐 중국으로 가거나 뭐 내륙 관통하거나 뭐 부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가거나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자면은 먼저 중국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당장 뭐 안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태풍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곳에서 강한 남풍이
불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구는 둥글고 또한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풍이 갔다 해도 결국 저기압 상태가 우리나라 부근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때 태풍이 만들어냈던 서해상의 강한 비구름대가 곧장 수도권으로 오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피해는 아예 없어지겠지만 대신에 강한 비가 올 수 있어서 장마철에 버금가는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간다 하는 게 대략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내륙으로 가게 되면은 전에 태풍 루사처럼 강력한 동풍 기류가 곧장 태백산맥과 만나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이것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처음 진로대로 부산으로 가게 된다면은 남동풍이 곧장 불기 때문에 남동풍하고 부산의 금성산과 만나서 지형적 요인으로 부산과 울산 지역에 거의 300mm가 넘고 또 강풍 피해가 우려되어서 부산과 울산과 같은 동남권 지역에서는 매우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바로 일본으로 가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이 경로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경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게 되면은 이곳 북쪽에 있는 산 공기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는 가을 날씨가 이어져서 맑고 푸르고 시원한 날씨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신 일본은 좀 많은 비가 오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피해가 우려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맑은 날씨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일본으로 갈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약하자면은 이거 중국으로 하게 되면은 바람에 대한 피해는 없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올 수 있고, 내륙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피하고 바람 피해가 우려돼서 동해안 지역에서는 매우 위험. 이렇게 가게 되면은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해 동남권 지역도 매우 위험. 일본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맑고 시원한 날씨가 이어져서 매우 안전하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아까 봤던 수험 자료인데요.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모인 것이 바로 MJO라고 하는 어떤 진동이 있습니다. 이 진동이라는 것은 강한 대류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면서도 고수온력이 점차 동진하다가 없어지고 다시 서쪽에서 생겨가지고 다시 동진한다는 그 개념인데요. 지금 이렇게 높은 수온이 있다는 것은 곧 이곳에서 강한 상승기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 말은 일본 부근에서 강력한 하강 기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강 기류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생 메커니즘인데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고수온력이 여기 있다 보니까 당분간 태풍 하나가 지나갔다 해도 또 다른 태풍이 또 우리나라로 올 수 있어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바는 이 태풍 바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9호 태풍이라든지 10호 태풍이 언제든지 한반도로 올 수 있다. 대신에 이것도 좀 동전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러 부산을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제주도하고 부산 지역에서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신 것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태풍 바비에 대한 3차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제가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